지난해 근대 역사문화공간으로 등록된 영덕군 영해장터 거리를 주민참여형 역사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월성원전 넥스터 추가 증설과 관련해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오늘 밤 11시 5분 포항 MBC 시사토론을 통해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사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매주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3차 기자회견에서 포스코가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당 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가면을 쓴 사람들이 나타나 막대기를 휘두르고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아스팔트 바닥 위로 쓰러집니다. 포스코의 노조 탄압과 열악한 노동 환경을 비판하는 퍼포먼스입니다. 노조는 포스코가 노조할 권리를 탄압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법원이 4년 전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포스코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지금까지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2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후에도 하청 노동자 600여 명이 추가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는데 이들에 대해 노조 탈퇴 압박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들을 이용해서 노조를 탈퇴해라 협박이 들어오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 또 포스코가 지난해 노조 간부 3명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 노조 만들자마자 노조 무력화하겠다는 회의를 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그 회의장을 덮쳤을 때 폭력이 유발되고 그 건으로 포스코는 앞서 제기된 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추가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노조 탄압 논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주째 목요일마다 포스코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노조는 다음 주 시민단체와 함께 4차 기자회견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구와 경북 11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경산시 하양읍은 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았는데 불볕더위에 마스크까지 쓴 시민들은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에 기온이 이미 30도를 넘어서자 반소매 차림을 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대구가 35도면 예전에는 이 정도쯤이야 했는데 너무 덥게 느껴지고 너무 답답해요. 35도 가까운 무더위에 마스크까지 써야 해 체감 온도는 더 오릅니다. 마스크 때문에 더 더운 것 같고 땀이 막 나는데 평소 같으면 닦으면 되는데 마스크 때문에 더 걸쭉거리고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낮 최고 기온은 36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 35.1도, 포항 경주 35.6도까지 치솟으며 대구 경북 11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더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코로나19로 폭염 대응에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우선 마스크를 쓴 채 폭염을 견뎌야 합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쓰다 벗다를 반복하는 시민도 일부 눈에 띄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덥고 그리고 그냥 평소보다 많이 더운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더위를 식혀줄 워터파크는 개점 휴업 상태, 바닥 분수도 가동하지 않습니다. 기온이 28도 이상일 때 미세한 물입자를 뿌려 주변 온도를 식혀주는 쿨링포구 시스템도 이렇게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양산 쓰기 캠페인을 통해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오래 머무는 무더위 쉼터를 닫는 대신 폭염 취약계층의 냉방용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생활에 적응하느라 지친 시민들은 이제 더위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가 기업의 실적 부진과 고용 한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발맞춰 포항 지역 경제 주체들도 상생 협약을 맺고 기업 지원과 고용 개선을 위한 대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조업 도시 포항도 불황이 지표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조사한 기업경기 실사지수 BSI는 지난 4월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저조한 충격적인 수치이고 전국 평균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고용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1, 2월에는 월 평균 7천 건에서 3, 4월에는 9천 건을 넘었습니다. IMF 금융위기 때보다 어렵고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자체와 상공계, 금융기관, 노조 등 사실상 포항 지역 모든 경제 주체들이 상생동맹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참여 주체들은 전문 상담관으로 어깨동무 기업 지원단을 꾸려 원스톱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방침입니다.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를 좀 더 빨리 또 관련된 정보를 좀 더 신속하게 취득을 해서 아마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포항시는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인건비의 70%를 지원하고 단기 수출 보험 등 수출 보험료는 10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조도 어떤 결정이 일자리를 지키는 길인지를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삼고 있습니다. 몇 군데 기업은 이미 임금 협상, 2020년 임금 협상 회사에 일임을 했고 지금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스트 코로나 대책만 서너 차례 말잔치에 그치지 않을 지속적이고 강력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 대구 행정통합은 경북과 대구를 합쳐 인구 510만의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 경상북도 의회에서 2년 뒤인 2022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요. 추진 움직임이 속도를 내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의 현재 행정체계는 광역도와 23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구는 광역시와 8개 구군입니다. 경북과 대구가 통합해 특별자치도가 되고 대구는 일반 시보다 높은 자치권을 가진 특례시로 개편됩니다. 경북과 대구 31개 기초단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별자치도의 수장인 도지사는 초광역적 기능에 대한 최종 결정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구 특례시장을 선거로 뽑을 것인지 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임명할 것인지는 앞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 통합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새로운 형태의 광역단체인 만큼 다양한 특례 보장이 필요합니다. 대구시 행정체제, 경북도 행정체제가 1대1로 딱 결합되는 거예요. 결합돼서 좀 더 권한이 크지 특례가 보유된 지방정부가 새롭게 탄생되는 것이고. 경상북도의 행정통합 계획은 지난 도정질의에서 도지사의 답변으로 발표됐지만 안동 산불 술자리 논란이 크게 부각되면서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당시 답변을 통해 1단계로 올 연말까지 민간 중심의 포럼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공감대를 넓히고 2단계로 내년 6월까지 특별법 국회 통과, 3단계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아 7월에 출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가 세계와 경쟁하고 국내에서는 수도권과 경쟁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과 대구 행정통합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속도를 내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년 남짓 시간이 남은 상황,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훈련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병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 10분쯤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신병교육을 받던 훈련병 21살 A씨가 부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군 수사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48회 신라문화제가 오는 10월 8일부터 7일간 황성공원과 시가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경주시는 신라왕도 신라탄생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42개 행사를 열 계획이며 주요 행사는 신라 박혁것의 거서관 지기식과 세계 민속음악 페스티벌, K-팝 커버댄스 경연대회 등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 보관시설인 경주 월성원전 내 맥스터 증설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쟁점은 무엇인지 찬반 양측 전문가들의 입장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맥스터는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한 뒤 배출되는 사용 후 해결료를 공기로 식히며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는 위험하고 방사능 농도가 높아 무려 10만 년간 생태계에서 격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월성원전 맥스터의 포화율은 97.6%. 맥스터 증설이 왜 중요하냐면 2022년 3월 맥스터가 가득 차면 월성원전 2, 3, 4호기가 가동을 멈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경주가 중저준위 방패장을 유치한 시점인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5년 방패장 유치 당시에 정부에서 약속했던 것이 2016년도까지 고준위 폐기물을 반출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고요. 현재 우리나라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해결료는 갈 곳이 없습니다. 위험한 핵 폐기물을 받으려는 곳이 없어 고준위 방패장 건설은 말도 못 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가 사실상 영구 저장 시설로 취급받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맥스터의 안전성이 중요한 겁니다. 철근으로 엮어서 한 두께 1m 정도 되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 벽하고 이 뚜껑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의 그 도움과 똑같은 정도의 그 견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실험했지만은 팬텀기에 직접 부딪혔을 때도 안전했습니다. 팬텀기는 부서져도. 그 승인 심사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 맥스터에 대한 항공기 충돌 실험이 없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또한 이 맥스터의 앞으로 어떤 사고 관리 계획서가 제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터 관리에 행정적으로도 많이 허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전이 멈추면 경주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입을 건지에 대해서도 양측의 생각이 다릅니다. 법정 지원금과 지역자원 시설세가 한 1250억 정도 경주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원자로 1기에는 약 43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체 세계는 한 1300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8년간 천억이기 때문에 연간 한 145억 정도 되는데 인구 한 26만에 한 2조 원 가까이 되는 경주의 어떤 예산으로 봤을 때 이 145억 정도는 충분히 없어도 우리 경주 경제를 꾸려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이 2022년부터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고용이 다 보장이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주민 참여단을 꾸려 공론화를 통해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이마저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맥스터 증설. 포항 MBC 시사토론 맥스터 추가 건설 쟁점은 오늘 밤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해 근대 역사문화 공간으로 등록된 영덕군 영해장터거리를 주민 참여형 역사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거리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등록문화재여서 다양한 근대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 한강 이남에서는 최대 규모의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영해장터거리입니다. 금융조합과 양조장 등 100년 전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건물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서 거리 전체가 지난해 근대역사 문화공간으로 등록됐습니다. 이 일대의 문화재를 복원하고 낙후된 거리를 관광형으로 재생하기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시기에 일본인 가옥들이 모여있는 구룡포 근대역사 문화거리와 개발 방향은 비슷하지만 규모는 다릅니다. 구룡포와 다르게 이제 개별 문화재가 이제 선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넓은 면적을 점유하게 되었고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이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복원을 위해 3D 입체 촬영 기술이 적용되고 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활용 방안을 감안한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조합은 기억의 박물관으로, 양조장은 주조와 주막 체험장으로, 신발 가게는 근대상가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영덕군은 주민들이 자신의 건물과 관련된 사연을 담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주민 참여용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과거에 신발 가게가 우리 집에서 했다. 그러면 우리 집 옛날 건대기에 우대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런 거를 스토리텔링화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게 만드는 게 국민 참여형 그 용역입니다. 주민들은 낙후된 장터거리에 생기가 돌고 소득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좀 어떻게 이용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지금 침체된 이 주민들이 이 사업을 이뤄 가지고 좀 뭔가 하승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이거 추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동산 투기와 원주민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영덕군은 내년 5월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오는 2025년까지 국비 등 45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울릉군은 어촌 뉴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서면 태하항과 북면 웅포항에 182억 원을 들여 해양 관광 명소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태하항에는 89억 원을 투입해 해양 심층수 체험센터와 황토구미 탐방로를 만들고 웅포항에는 93억 원을 들여 해양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K리그 통산 370경기 출전의 베테랑 오범석을 영입했습니다. 포철 공고를 졸업하고 포항 스틸러스에서 프로 데뷔했던 오범석은 2003년 포항에서 데뷔 이래 K리그 통산 370경기 15득점 11도움을 기록 중이며 심상민과 김용환의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습니다.